자, 금일 리보세라닙과 옵디보의 6종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죠. 임상 결과에 대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6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청자께서 6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도에 발표한 그런 내용 좀 공유를 했습니다. 자, 공유하신 분 감사드리고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옵디보 오늘 결과 나왔죠. 이 데이터가 이제 정리를 해서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언제 발표할까? 지금 과거 이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육종이 뭔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애청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2019년 6종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에서 옵디보하고 리보세라닙 결과가 미국 아스코 STIC에서 2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내용 봤을 때 부분 간에 한 명 안정병변 SD 이 감소나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게 76.9% 나왔죠. 76.9%. 자, 여기 있죠. 76.9%가 나왔고 질병 조정률이 84.6%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죠. 이번 병용 임상 종료도 미국 아스코 STIC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시기가 1월 28일이니까 지금 데이터 정리 중이라고 했으니 아스코 STIC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 아스코 STIC는 2월 6일부터 시작하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월 6일부터 시작하는 이 미국 아스코 STIC에서 발표가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결과는 1차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뉘앙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옵디보와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에서 환자들로부터 상당한 개선 효과 확인이 되는 등 최근 임상한 것 중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런 부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일부 환자는 임상 끝났는데도 약을 복용하겠다 이렇게 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결과보다 더 잘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6종이 뭐냐? 장기나 뼈, 피부 등을 제외한 근육, 혈관, 인대, 기관에 연결되는 부위 등에서 나타나는 암 조직으로 이 환자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6종이죠. 이것도 이제 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19년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안정병변 SD가 76.9%, DCR 질병 조절률이 84.6% 나왔습니다. ORR이 7.7% 정도 나왔고 진행성 질환이 15.4, 부분 관해가 하면 7.7%가 나왔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한 임상을 한 내용을 보면은 자,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임상 시험은 리보세라닙 옵디보 간의 병용 임상 효능을 확인한 첫 번째 결과고 옵디보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저용량의 리보세라닙을 병용 투여해 보니 질병이 개선됐으며 부작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실을 관찰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자, 최근 이때가 2019년도 3월 달입니다. 이 기사가 나온 부분이 회사청 이 같은 결과를 통해서 최근 항암 연구 분야에 떠오르는 트렌드죠. 이 상당히 지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렇죠. 신생혈관 억제제하고 면역 강암제 이 부분이 완전히 찰떡궁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진행을 하면은 리보세라닙뿐만 아니고
지금 아바스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죠. 리보세라닙의 과거 버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러나 아무튼 기전은 신생혈관 억제제죠. 그리고 티센트릭하고 이렇게 진행한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PFS, OS까지 해서 아주 잘 나왔죠. 자, 그리고 키트루다하고 렌비마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하고 캄델리주맙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리보세라닙과 옵디보한 이 6종 데이터도 아주 잘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지금 보시면 리보세라닙과 옵디보와의 병용 투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 여법 가능성을 확인했고 미충족 수요가 큰 희귀암들을 대상으로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1년 정도 지났죠. 1년 정도 지나서 오늘 다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리돼서 발표되는 거는 뭐 2월 6일 이후에 발표되겠죠. 2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아주 이 뉘앙스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임상이 끝났는데 나 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지난해 1월 환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등록된 환자 21명 중에 12명은 여전히 생존해서 투약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들은 대부분 옵디보가 적응증을 추가하지 못한 6종 환자들로서 최소 3용량 이상 옵디보를 투약받은 환자들이었다. 이번 병용 임상시험은 2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했고 파트 1에서는 절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권장 용량 결정했고 등록된 파트 2의 임상 환자에게 파트 1에서 결정된 리보세라닙의 권장 용량을 투약하여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한 방식이었다고 전했죠. 옵디보가 적응증을 추가하지 못한 옵디보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부분을 옵디보하고 리보세라닙 병용으로 한 데이터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게 작년도 아스코 SITC에서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이죠. 20년 1월 28일. 자, 여기에서 이제 리보세라닙하고 병용 임상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환자들로부터 상당한 개선 효과죠. 상당한 개선 효과.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상당한 개선 효과 뭐 이런 이야기는 없죠. 환자에게 저용량 투여를 해보니 질병이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저용량의 리보세라닙을 병용 투여해보니 질병이 개선됐고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을 새로운 치료요법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상당히 강력하죠. 이 암 전문의 샬라라는 이 전문의가 이야기를 한 거를 옮겨 쓴 거죠. 이거는 자, 이 보시면 병용 임상에서 환자들로부터 상당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는 등 최근에 뭐 임상을 많이 진행해 봤는데 본인이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거는 뭐 아주 데이터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데이터였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일부 환자는 임상 종료 후에도 약 복용을 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 이 정도면 정말로 이 부분을 보면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뽑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옵디보 병용 결과 현재 통계 분석하고 있고 최종 결과 이제 이 학회에서 발표하겠죠. 이 학회가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면역암제 심포지엄 여기에서 발표가 되겠죠. 작년에도 그렇게 발표했듯이 이번에도
2월 6일부터 하는 면역 항암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면역 항암제하고 이 VEGF 계열 혈관 형성인자 억제제 그 부분이 이렇게 병용하는 게 이 트렌드다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로 이제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 이 시장을 크게 잡아먹는 그런 대세를 이룰 부분은 결국은 이런 이 PD-1 계열 쪽하고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이런 VEGF 계열 이런 부분이 합쳐지는 콤보를 이루는 이런 부분이 이제 대세가 되는 게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이 결과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고 티센트릭 아바스틴에 대한 데이터도 OS, PFS가 월등하게 잘 나왔죠. 이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사망률 42% 감소, 키트루다 렌비마도 혁신 신약으로 지정될 정도니까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리보세라닙 캄릴리주맙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번 확인시켜준 부분이죠. 그리고 리보세라닙하고 옵디보도 이번 이런 임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진행될 부분이 뭐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제 옵디보나 키트루다나 뭐 캄릴리주맙이나 뭐 티센트릭이나 이런 이 면역 항암제들은 이제 이런 리보세라닙 같은 이런 이 혈관 내피성 인자 억제제 이런 부분 이런 기전을 가진 약들하고 상당한 이 협력 관계로 이렇게 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리보세라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뒤쪽을 상당히 더 큰 기대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들이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면역 항암제하고 특히 이 혈관 내피성인자 저해제 이런 부분이 합쳐지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콤보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계속 뽑아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결과가 이제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이 학회에서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또 발표가 되고 하면은 상당한 또 기대감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될 거고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짓눌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 찾아가겠죠.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얼떨결에 지금 계속 밀리는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안 밀릴 수가 없죠. 안 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찾아가겠죠. 자,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HLB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HLB 자체만 보면 되죠. HLB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대단한 약인가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